3장 내담자의 이해와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특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내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자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살펴볼 때에 정서적으로는 우울한 감정이 있거나 분노 장애가 있다든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인지적으로는 인지적 왜곡이 굉장히 많아요. 뭐 뭐라 해야 되나? 인지적 왜곡이라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든가 과잉 오버한다든가 세상 말로 도안이면 뭐라 그러죠? 파국화라든가 뭐 이런 인지적인 왜곡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경직, 그 다음에 현실적인 괴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동적으로는요, 거식증, 섭식장애라든가 불면, 그 다음에 중독 등의 행동을 일으키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고요. 내담자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명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담자들이 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는 작업을 상담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3000% 빠져요. 수많은 핵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내담자의 상황,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내담자의 강점, 내 외적 자원을 파악해서 인지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긍정 감정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자존감을 다시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내담자의 현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도움을 청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배경이 언제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건 촉발 사건이에요. 촉발 사건. 그 이전에 무엇이었냐. 저는 이런 말 많이 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요. 백두산까지 나오잖아요. 증상이 백두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인은 어디냐는 거죠. 비행기도 찾아가고 바나나도 찾아가고 사과도 찾아가고 쭉 하다 보면은 결국 원인은 원숭이 똥구멍이었다는 거죠. 이걸 찾아가면은 이 문제가 감정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상담의 동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상담을 받게 됐느냐. 무엇을 해결받길 원하는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의 환경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 있었었구나.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심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 심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심리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내담자의 장점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의 현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의 현재 문제, 도움을 청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상담에 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과거에는 어땠는가? 뭐 지금 남편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남편이 술을 드신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과거 몇 년 전에는 여러분 선생님 남편에 대한 감정이 어땠습니까? 그때도 이혼하고 싶었었습니까? 라고 묻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또한 현재 문제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문제의 발생 배경, 언제 어떻게 발생했느냐, 언제 어떻게 가만히 내담자들의 어떻게 보면 고요한 감정이 있는데 고요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지는 거죠. 어떤 것이 돌을 던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내담자는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지금,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 환경적이라든가 내적 요인,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내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남편은 늘 그대로인데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는 늘 그대로 까불고 떠들고 충동적인데 내가 에너지가 소진돼서 이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 감정이 불편해서 이 아이를 자꾸 혼내는 건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해결하려고 했는데 왜 해결할 수 없었는지 봐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현재 문제, 상담 동기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상담이 내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없는가? 이것이 상담 동기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으러 오면은 그 상담 신청서의 맨 밑에 상담의 목표를 적게 합니다. 선생님이 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가, 상담의 목표는 뭔가 봐서 그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걸 쓰지 않잖아요. 이걸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담자는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해결됐어요. 근데 상담을 와서 얻어진 게 없다고 말해. 왜? 이건 당연한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를 적어두는 게 좋은데, 상담의 목표를 적어둘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룰 수 있는 문제여야 돼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적어놔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래요.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거,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내가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인격이 좋은 걸 뭐로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거. 제가 점수를 지금 반에서 꼰지인데 한 5등, 그러니까 뒤에서 5등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라든가, 제가 지금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은데 자살 감정이 없어지는 거라든가, 뭔가 목표를 좀 정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적인 특성, 가정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 원가족이죠. 원가족을 포함해서 성격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내담자와 그 가족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족 분위기는 어떤지, 성장 배경은 어떤지, 병력은 있는지, 이런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기타, 학교에서 또래 관계, 그 다음에 직업적인 관계, 지역사회, 환경,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심리 상태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태를 평가할 때는 전체적인 모습이라든가 현 상황에 대한 자각이라든가 감정과 기분, 그 다음에 사고의 내용과 과정, 지금 지각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자기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통찰 기능은 있느냐, 그 다음에 판단력은 있는가, 약물 남용이라든가 중독, 알코올릭이라든가 뭐 도박 중독, 이런 건 없는가,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없는가, 자해한다든가 타인을 해칠 위험이 없는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담자의 장점을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요, 그냥 입에 발리는 칭찬이 아니고 분명히 내담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체계의 자원 많습니다. 이 내담자가 돈이 없어서 상담을 못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요, 유관된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요, 많은 정부의 돈들이 사회복지 쪽으로 흘러갔던 그 자금들이 상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바우처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상담료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심리검사를 통한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것이 너무 길으면은 녹화가 잘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